민호는 교문을 나서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고 평소보다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낡은 간판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일하는 식당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기름 냄새와 익숙한 볶음 소리가 귀와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장모님은 쟁반을 들고 바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펼 틈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은 지쳐 보였고 앞치마에는 간장과 기름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식탁을 발로 치듯 밀며 고함을 쳤습니다. 반찬 리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손님이 뭘 시켰으면 바로바로 갖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식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가 쟁반을 들었고 그 순간 남자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반찬 그릇이 쟁반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소스가 사방으로 튀었고 장모님은 중심을 잃고 살짝 뒤로 젖혀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두 손이 무릎 옆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장모님의 손등에는 깨진 그릇 파편이 스치며 얕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은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사위야. 괜히 나서면 내가 다친다. 그 한마디는 오래된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민호의 목에서 뜨거운 숨이 올라왔지만 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코웃음을 치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기름진 바닥을 밟을 때마다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 주인은 머뭇거리며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빗자루를 들고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굽은 어깨와 붉게 상처난 손등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마치 그 어깨가 그를 붙잡은 것처럼요. 식당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손님들은 수저를 든 채 얼어붙은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밖으로 나와 식당 간판을 올려다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민호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은 들끓는 물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장모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땅만 바라본 채 말없이 앞치마를 접고 있었고 손등의 상처는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한 발 앞으로 다가갔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위야, 괜찮다. 그냥 저런 손님도 있는 거지 뭐. 장모님은 힘없이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억울한 일을 참아온 어른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괜찮다니요, 장모님. 그 사람이 장모님을 밀쳤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단단히 조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히 나서서 너까지 욕먹을까봐 그러지. 사위야, 그냥 있자. 그 말에 민호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있자니
그 남자의 비웃음과 장모님이 흔들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귀에 맴도는 소리처럼 그 장면이 머릿속을 쳤습니다. 민호의 두 주먹이 주머니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전 그냥 못 넘기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모님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식당 간판에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 눈빛은 마치 결심을 품은 불씨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야, 장모님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번 참으면 계속 반복돼요. 저 남자, 오늘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의 말에 장모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사실 오늘 처음 본 게 아니야. 몇 번이나 반찬 타령하면서 큰 소리치고 욕도 하고.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폭력이었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매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럼 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그의 말은 낮았지만 무겁고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지만 민호의 내면에는 이미 뜨거운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일부러 퇴근하자마자 식당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가게 불빛이 켜지는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여기 반찬 좀 빨리 줘봐. 손님이 앉았는데 뭘 이렇게 군뱅이 같이 굴어? 전날 장모님을 밀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들어온 그는 여전히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직원이 서둘러 다가오자 그는 의자를 삐걱거리게 뒤로 젖히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래서 동네 식당은 수준이 안 된다니까. 식당 안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쟁반을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골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자는 반찬 그릇을 받아들자마자 이게 뭐야, 식었잖아. 라며 식탁에 내리치듯 내려놨습니다. 장모님은 순간 움찔했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손님은 민호를 보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라, 어제 그 사위 아냐? 여기 또 뭐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어제 일 그냥 넘어갈 줄 아셨나 봅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젖혔습니다. 그래서 뭐, 너 같은 놈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이자 남자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허세로 감쌌습니다. 민호는 장모님을 스치듯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민호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민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장면이 손님 마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공기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던 민호의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뿌리째 흔들어 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어깨에 묻은 기름 냄새를 떨쳐내려 손을 문지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식당에서 본 장면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앉아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친구 태수의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오늘 본사에서 미팅을 했는데 요즘 그 대표님 회사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춘 듯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누구 말하는 건데? 태수는 잠깐 말을 아꼈다가 회사 이름을 대며 설명했습니다. 태성테크라고 우리 쪽 주거용 자재 납품 중 하나야. 근데 요즘 거래처 쪽에서 클레임이 많다고 하더라. 민호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어제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의 회사야.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 본사에서도 그 회사 거래 리스크를 논의 중이었어. 내가 제공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죠. 태수야, 내가 가진 영상과 증언들을 정리해서 보내줄게. 민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금방이라도 도울 태세로 응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윗선에 조용히 전달해 볼게. 다만 조심해라. 한 번에 크게 흔들면 반작용이 올 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이자. 민호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식당에서 찍힌 영상과 장모님의 손등 상처 사진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모욕을 갚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바깥 공기는 쌀쌀했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차분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날의 분노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오가고 있었고 손님들은 여느 날처럼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화풀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증거를 모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어제 있었던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호의 눈빛에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민호는 컴퓨터 화면에 뜬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장모님의 팔을 밀치는 장면, 깨진 반찬 그릇, 주변 손님들의 놀란 표정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사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죠?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진실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에요. 식당을 나와 그는 단골 손님 2명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어제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죠. 어제 일 기억하시죠?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2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간이 너무 심했어. 누군가는 얘기해야지.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민호는 메모장에 이름과 연락처, 당시 상황을 하나씩 기록해 넣었습니다. 조금 뒤 장모님도 직원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장모님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장모님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등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야, 나 때문에 괜히 큰일 만드는 거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바로잡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 말에 장모님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 가방을 걸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골목길, 그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CCTV USB와 메모장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미 그 대표의 숨통을 조용히 조여갈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친구 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료 준비 끝. 곧 보내겠다. 잠시 뒤 태수에게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좋다. 이 정도면 본사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다. 그 짧은 메시지가 민호의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복수는 겉으로 티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일찍 퇴근해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자 화면 속에는 정리된 증거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장모님의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태수가 요청한 거래 내역 참고 자료까지. 민호는 모든 자료를 압축해 하나의 폴더로 묶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진행 표시줄이 천천히 차오르며 화면을 밝게 비췄습니다. 순간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료 받았어. 생각보다 탄탄하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몫이야. 그날 밤 태수는 본사 회의에서 민호가 보낸 자료를 내부 감사팀에 조용히 넘겼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몇몇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태성테크 대표, 요즘 문제 많다던데 거래 중단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료 안에는 폭언과 폭행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노인이라는 단어가 임원들의 눈에 박혔습니다. 이튿날 본사 구매팀에서 태성테크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당분간 신규 주문은 보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대표는 전화를 붙잡고 이유를 캐물었지만 상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부 정책상 리스크 거래처로 분류됐습니다. 대표는 황급히 담당자를 찾아갔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죠. 곧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통보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첫 거래 끊겼다. 나머지도 곧 연쇄 반응 올 거다. 민호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복수도 요란한 소동도 없었지만 상대의 세상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시각 태성테크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납품도 취소됐다더라.
대표님 또 폭언했다는 얘기 있던데. 대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도 허세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목소리만 흘러나왔죠. 우리도 계약 재검토 중입니다. 민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 속 거래 취소 알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성테크 계약 보류. 그 한 줄이 모든 복수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식당 앞에 걸린 네온 사인이 불을 밝히는 시간, 민호는 잠시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는 장모님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민호는 유리창 너머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정의는 단단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성테크 사무실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고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멈춰 있었습니다. 대표 박기우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밖 풍경보다 머릿속이 더 어지러웠죠. 거래처 한 곳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지 이틀째, 오늘은 또 다른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본사 방침상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닦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거래 취소 메일이 줄줄이 쌓여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대표님이 그런 짓을 했대? 인터넷에 영상도 떠돌던데. 박기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영상이 퍼졌다고? 그는 황급히 노트북을 켜서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성테크 대표 식당에서 노인에게 폭언 폭행 논란. 이런 사람이 회사 대표라니 직원들 불쌍하다. 박기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저 사람 거래처에서도 유명함. 한번 제대로 망신당해야 정신 차리지. 그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누가 퍼뜨린 거야?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외침에 직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직원이 조용히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오늘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박기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건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만뿐이었다는 걸. 저녁이 되자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그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지만 화면에 뜬 이름. 태성건설 거래 해지 통보는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 대표의 세상이 그렇게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민호는 태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끝났어. 오늘부로 주요 거래처 전부 계약 해지. 민호는 대답 대신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다. 전화가 끊긴 뒤 민호는 창가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 속 커피가 잔잔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손은 단단히 고요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완벽히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퇴근 후 장모님이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식당 앞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장모님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위 왔구나. 오늘은 일찍 끝났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요. 장모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가 민호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일은 잘 해결된 거야? 민호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자기 한 짓의 대가를 확실히 받았어요. 장모님은 말없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사위야, 너무 마음 고생하지 마라. 사람 일이라는 게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은 반사적으로 인사하려다 잠시 굳었습니다. 그 손님은 예전에 그 대표였습니다. 며칠 새 초췌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죠. 그는 장모님을 보자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민호의 눈빛엔 차가운 증오 대신 묘한 연민이 비쳤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밥그릇을 민호 앞에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사위야, 밥 식겠다. 먹자.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식당 앞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떤 일을 당하든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그날 밤 식당 간판의 불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